안녕하세요. 스르륵 부동산입니다. 2024년도 1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구정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한동안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를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은 새해 초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새해 마음가짐을 돌아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욱 뜻깊은 1월의 마무리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입지와 관련해서 물이나 강가 주변의 수변 입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택 입지로서 수변 환경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조들의 시대부터 물가 주변에서 풍류를 즐기기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화에도 물가를 주제로 삼은 풍경화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동 팔경이라 부르는 절경도 동해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만 해도 정자, 누정 등을 물가 근처에 지어 이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양반이나 사대부도 많았다고 하죠. 물을 사랑하던 역사는 왕족이라 해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왕이 거주하던 궁에는 항상 연못 등이 조성되어 있기 마련이며 주변을 거닐고 산책을 즐기거나 생각에 잠기는 왕의 모습도 사극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수변을 주택지로 잡는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들은 해안가에 다수 자리하고 있으며 동부 지역인 뉴욕 역시 해안가 허드슨강 주변으로 부촌이 형성됩니다. 독일의 최고 부촌은 슈타른베르크라고 하는데요. 이곳 역시 슈타른베르크 호수가 자리한 지역이며 영국 런던의 경우 템스강을 따라 고급 주택들이 자리합니다. 아시아로 넘어와 봐도 중국의 부촌 역시 베이징, 상해, 광둥성 등이며 이곳들은 모두 강이 관통하거나 바다가 닿아 있는 지역이죠. 일본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가나가와현의 가라쿠라시 역시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 고급 주택들이 자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수변 환경을 선호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생존과 직결되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가령 음식을 짓거나 빨래를 하거나 무언가를 씻고 닦기에는 물가 주변이 주택지로서 더 유리했습니다. 또한 진, 포 등으로 불리며 선착장 기능을 했던 곳들은 상업과 경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도 했죠. 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변 환경이 여유로움과 쾌적함을 제공했습니다. 물 자체가 주는 심미적인 만족감이나 고요한 분위기는 부자들의 주택, 별장 등의 입지로 선호되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선호도는 현재의 주택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호도에서뿐 아니라 주택 시세에서도 수변 주택들의 인기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의 한강 주변 주택들이나 부산 해운대 주변 초고층 아파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예입니다. 비단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도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강이나 바다 주변 주택들의 선호도와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수변 입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오션뷰, 리버뷰, 리버사이드, 하버시티 등등 단지명 자체에서도 수변 환경을 강조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취하곤 합니다. 덕분에 최근 분양시장 마케팅 용어에서는 강세권이나 수세권 등의 말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수변 입지의 희소성과 연결된 스토리텔링도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수변 입지는 희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지 공간은 인공적으로 쉽게 조성할 수 있는 반면 수변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공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실내 생활과 주거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지금 수변 환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자연 환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변 환경에서 거주해 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향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심미적인 만족감 외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산책, 운동, 여가생활 등을 누리기에 수변 환경만큼 좋은 조건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다나 강 주변으로는 이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으며 더 현실적으로는 신도시 내 호수공원만 가보더라도 산책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는 풍경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에서 바다나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자체로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변 조망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카테고리가 되곤 하는데요. 흔하지 않고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갖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점은 수변 조망 주택들의 몸값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변 환경을 갖춘 아파트들은 항상 성공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분양 경기가 냉각된 시기에는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수변 조망, 수변 환경 등에 대한 메리트만으로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상급지와 중하급지 등에 따른 지역 차이, 수변 환경 외 주변을 이루는 나머지 환경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변 조망이나 환경 그 자체만으로는 흥행을 보장한다 할 수 없습니다. 더 쉬운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변의 부촌들 보면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면서도 수변 환경과 함께 전원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죠. 즉, 도시의 편리함과 수변 환경의 전원적 환경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야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런 입지는 그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서울 한강이나 부산 해운대 등의 유명 입지는 그 희소성과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탁 트인 수변 조망과 영구 조망의 조건 등이 함께 만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마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잘 갖추어진 정주 여건과 거주 선호도를 갖췄던 가정하에 수변 입지는 앞으로도 높은 인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유명 지역 내 유명한 수변 입지는 그 희소성에 따라 부유한 수요층들 위주로 주인이 정해지곤 할 텐데요. 이러한 입지에서는 건설사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와 마진을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보자면 일반적인 주택 구입 예정자의 경우 현재 높아지는 수변 입지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더 만족스러운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 구입 예정자의 경우 지역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보통 세부 입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주택 주변으로 지역 내 거주자들이 애용하는 수변 환경이나 조망이 있다면 본인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를 고려해 보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취향은 충분히 변할 수 있으며 모르던 취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변 환경에 대한 니즈와 선호도는 한 시절 유행이라기보다 높은 선호도의 입지 조건 중 하나로서 꾸준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서울처럼 역세권이 강조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니즈도 더 커지게 될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변 입지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수변 환경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할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에 근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르륵 부동산입니다.